자, 이제 오른쪽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현재 침해자겠죠. 반환 청구 상대방은 현재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 없는 점유자. 그러면 상대방은 본권 없는 점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두 놈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별 3개. 상대방이 점유 보조자라면 상대방 되지 않는다. 하지만 2번, 간접 점유자라면 상대방 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청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되고,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니까.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는 지가 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고, 간접 점유자는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 나오면 소수로가 부정으로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있다. 보조자가 나오면 긍정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다 없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형 갑소유 토지 을 무단 신축 이거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갑소유 토지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그 후 병이란 놈한테 건물을 팔고 인도합니다. 근데 이 병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다음 혹은 정이란 놈한테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구성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결할게요. 이제 그림 한번. 갑소유 토지에, 이제 주체는 필요 없고,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 신축. 다시 그릴게요. 이쯤 그리죠. 갑소유 토지에 쭉 하고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 자,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철거 청구, 인도 청구 가능해요. 하지만 네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왕별. 자, 이제 새끼칩니다. 을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 근데 이놈은 인도는 받았지만 절대 등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인도받아 지가 살고는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죠. 이 병을 누구라고 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용어는 둘 다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놈은 건물을 매수했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 없다. 자, 갑이 쳐들어오겠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어떤 수를 쓰든지 외워야 돼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애는 사실상 소유자예요. 철거할 힘이,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은 소유자만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얘는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 상대방 되는 거예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물권적 청구권에서. 그래서 노란색 갑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완전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와 똑같이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 상대방 됩니다. 자, 이제 새로 합니다. 을이 판 게 아니라 정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줘요. 임대차. 그러면 정은 이 건물에 새에 들어온 건물 임차인. 자, 이놈 대항력 갖춥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이 집에 갑이 소유자가 왔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팔았고 이놈은 을이 세 준 거죠. 그러면 임차인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이 철거해.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세입자가 어떻게 주인 건물을 철거해요? 철거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이건 쉬워요. 그러면 임차인 너 임마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돼요.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죠? 퇴거는 안 돼.
임차인 상대로 철거 못 시키죠? 퇴거는 돼요. 이렇게 반대야, 반대. 한 사람에 대해서. 자, 아무리 이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철거될 건물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물 소유자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건물 전세권자, 건물 유치권자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억해요. 건물이 철거될 불법 건물이라면 건물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든 건물의 공사대금 유치권자든 건물의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이에요. 이거 알면 어려운 지문도 찍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토지 소유자가 이겨요. 그래서 철거 판결문 받아가지고 임차인 상대로 임차인 이 건물 내일 모레 철거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도 상관없다니요. 건물 관련자는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해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퇴거가 노란색이죠. 퇴거가. 철거는 쉬우니까. 그래서 사례형으로 나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놈.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 이놈이 더 중요하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자 중심만 잡을게요. 일단 교재 정리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무단신축 소유 이거 흘러갈 거고. 자 2번 별 3개. 기억 왕별. 자 2번 토지 소유자는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시고 내 땅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 왕별 토지 소유자는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당신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철거가 되니까 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 3번 넘버 1 왕별 무단신축자가 제3자에게 저 병이겠죠. 건물을 매도합니다. 돈 다 받았습니다. 건물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아직 미등기 상태죠. 그러면 이 3자가 바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이렇게 딱 중심 잡으시고 토지 소유자가 쳐들어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있습니다. 이놈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계속 외워요. 계속 외워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아주 잘 나와요. 자 4번 이번에는 무단신축자가 제3자한테 건물을 임대하죠. 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임차인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겠죠. 세입자 보고 철거 요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기억 별 3개 토지 소유자는 이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임차인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봐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기술 들어갈게. 기술이 뭐예요? 시험 기술. 자 이 그림을 기억해요.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신축 사례문제로 많이 나와요. 을이 병이란 놈한테 먼저 매매할 거고 을이 정이란 놈은 사람 같은 놈 안 쓰니까 한 문제라면 임대차겠죠. 그럼 사람이 갑을 병정 네 놈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네 놈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는 을한테 철거 청구 지 땅 넘겨줘서 할 수 있고 퇴거 청구는 안 되고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철거는 덜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요. 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그림 머릿속에 영상 박으시고 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퇴할 수 있다. 두 번째 철을 하기 위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철할 수 있고 퇴할 수 있다. 퇴할 수 있다. 이놈 잡으려고 미등기 건물 양수 철할 수 있죠. 임차인은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퇴 이놈 잡으려고
미등기 건물량 철거 상대방 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있어.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 퇴거가 되니까 철거는 안 돼. 한 놈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러면 외우는 거야. 퇴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두 번째, 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를 외우기 위해서 퇴할 수 있다. 철거가 되니까 퇴거는 안 되겠고, 퇴거가 되니까 철거는 안 되겠고, 이렇게. 그러면 사례 문제 잡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놈 잡아야 돼. 왕별이니까. 넘버원. 자, 두 번째 물청에서 왕별합니다. 자, 이놈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례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으로도 나오고. 자, 어렵지 않아요.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아. 자, 한번 해석해 보죠.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대죠.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샀어. 자, 인도 받았어요. 근데 등기했대 안 했대요? 안 했어. 근데 이 을이 또 병이란 놈한테 또 팔고 넘겨줬죠. 자, 그럼 그림이 여러 개 그려져. 맨 왼쪽 놈, 을이 갑으로부터 샀으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 사람이 세 놈 나와요.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요. 자,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병도 을로부터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얘가 등기가 있어야 가져오지. 그래서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산 병 승계인은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자, 그러면 갑소유 토지든 건물도 나고 다 나와요. 그러면 갑소유 토지든 건물이든 팔았는데 을도 등기 안 했어요. 병도 등기 안 했어요. 자, 저 부동산 소유자는 갑을병 세 놈 중 누구? 갑이에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야. 얘들이 10년 넘게 살고 있어도 여전히 법적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몇 년이 흘렀어.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등기하러 가자고 협조 요청을 안 했죠.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가 안 가져가 있지. 그러니까 갑이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찾아와요. 병! 당신 말이야. 내가 소유자야. 등기부 등본 보여주면서. 내가 소유자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권적 정권 들어오는 거야.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사람 세 놈 나오고 이 을병은 절대 등기를 하자. 인도만 받고 현재 살고 있어요. 현재 점유자인 병을 맨 왼쪽 놈 갑이 찾아와서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 반환 청구, 물청 행사 들어온 거예요. 자, 결론 한번 내봐요. 갑은 현재 살고 있는 병을 상대로 지가 법적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느낌 잡아봐.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될까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병이라고 생각해봐. 나 을한테 돈 주고 사서 현재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찾아와서 지가 법적 소유자라고 돌려달래. 자, 이 사건이 대법원에 왔겠죠? 판사가 보니까 그래, 소유권이 있어. 그럼 소유권이 있으면 물청도 태어나야 돼.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근데 이상해. 저놈한테 승소시키면 안 되겠어. 결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권이 있어도 이 경우 병을 상대로 소유권의 물청,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이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야, 갑! 너 임마 을한테 팔았잖아. 돈 다 받고 넘겨줬잖아. 근데 뭐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쳐들어와. 을한테는 미안하니까 못 쳐들어 병한테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병으로 나와요. 자, 아무리 법적 소유자라도 이 경우는 당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딱 상식이 통하죠? 우리 상식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사는 항상 이 결론 너 안 돼. 이유를 적어야겠죠? 가장 편한 이유는 이거예요. 을은 매수인.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언제든지 전화해서 등기 박으러 갑시다 하면 얘는 등기 넘겨줄 의무자예요. 따라서 의무자가 전화 한 통이면 또는 얘는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등기 넘겨줄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지가 지금 법적 소유자인 이유로 소유권 물청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가장 편한 이유예요. 근데 이제 이 대법관은 그 신의 측으로 가지 않고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을이나 병은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을이나 병은 돈 주고 샀죠?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법적 소유자라더라도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만 해요. 맨 왼쪽 놈 갑은 맨 오른쪽 놈 읽어요. 맨 오른쪽 놈 병에게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왕별에 왕별. 앞으로 사람이 세 놈 나오고 맨 왼쪽 놈 갑이 병한테 들이대요. 소유권에게 한 물권 요청권 또는 소유물 반환 청구 저렇게 나와요. 그럼 결론은 안 돼. 안 돼. 앞으로 갑니다. 파라제 낀 놈이 아직 등기 안 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갑 나쁜 놈 하는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런 이유 몰라도 돼요. 점유할까 이딴 거 몰라도 돼요. 내 상식선에서 해결해버려. 갑 안 돼. 얘가 이게 더 이유가 편해. 전화 한 통이면 등기 넘겨줄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들이대는 건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신의 측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신의 측. 대법관이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신의 측으로 가죠. 왜? 신의 측 판례 많아요.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정지상권에서 배워요. 신의 측에 반해 안 돼. 그 이유를 댔으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 몰라도 이 이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차라리 해요. 전화 한 통이면 등기 넘겨줄 의무자가 전화 한 통이면 소유권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애들을 상대로 특히 병을 상대로 아직 지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돌려달라는 건 안 돼. 안 돼. 자, 그게 위에 있어요. 그 사례형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왕별하세요. 동그라미 4번에 위에 1, 2, 3, 4 할 때 동그라미 4번 왕별하시고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자, 인도받았죠. 하지만 등기를 안 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 이 을이 다시 병이란 놈이 나와요. 병한테 전매하고 병한테 인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람이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죠? 자,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주어는 항상 맨 왼쪽 놈 갑으로 나와요. 갑은 상대방은 무조건 맨 오른쪽 놈 병으로 나와요. 맨 오른쪽 놈. 그러면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에게 지가 아직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들이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나쁜 놈 갑 요게줘요. 요게주고 너 안 돼. 안 돼.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을이나 병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이제 판결 원문이에요.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물권 변동론 갑니다. 물권 변동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겠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1월 달까지 많이 했죠. 법률 행위 바로 들이댑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법률 행위 동그라미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별 3개 기초죠. 법률 행위를 통해 매매겠죠.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매매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 그 내용이죠. 그래서 2번 3번 매매계약, 그 다음에 3번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말을 내가 생각해내야 돼요. 매매교환계약, 증여계약, 설정계약.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한 법률행위 통해서 뭔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등기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별이 없어. 1번만 별이고. 그러면 4번, 5번, 4번 기억 5번. 자, 오늘 처음 할 거예요. 이 3개의 별이 들어갈 건데 이제 처음에요. 자, 이제 일단 설명 들어봐요. 법률행위.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해 공유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자, 결론은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 186조 하고 있어요. 법률행위니까 결론은. 자, 그러면 지금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유 토지네. 공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 세 놈이 공유하는데 공동소유인데 이 공유하는 물건을 우리 더 이상 공동소유하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이게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을 찢는 방법은 2가지. 세 사람이 협의하에 하는 협의 분할이 있고
협의가 안 돼.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면 재판 가야겠죠? 재판을 통해서 협의가 안 될 때 하는 판사님이 찢어주는 재판상 분할. 이렇게 분할의 방법은 두 가지죠. 자, 지금 이게 하는 거야. 갑과 을과 병이 협의하에 너 왼쪽 땅 가져. 중간 땅 가져. 너 오른쪽 땅 가져. 그러면 이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협의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느냐? 아니면 등기소 가서 각자 단독 소유권 등기 박아야 단독 소유권 취득. 둘 중 하나겠죠. 결론은 등기해야 단독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풀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중심 단어를 뽑아내자는 얘기예요.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한 공유 토지 단독 소유권 취득. 어디에 동그라미? 합의의 동그라미만 빡 하는 거야. 합의, 합치죠? 합의, 합치가 뭐예요? 계약이지, 계약. 그러니까 합의는 합치,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186조. 이렇게 가면 돼요. 이 문장이 나오면 현물 분할 합의 지금 186조인지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도 그 동네겠죠? 그럼 합의, 합치,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자, 두 번째. 이번엔 소송 갑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갔어. 협의가 안 되니까 판사님한테 찢어달라고 소송 들어갔어. 자, 소송이 나왔어. 그런데 무슨 단어가 뜨느냐? 소송 중 갑과 을과 병이 현물 분할이 이거 토지로 찢는 거예요. 현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대. 그래서 조정이 됐대요. 그때 얘들의 단독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야. 노란색이. 협의 성립, 조정. 협의, 합의 같은 말이죠? 합치, 계약, 법률행위. 조정도 합의가 돼야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단어 잡는 거요. 현물 분할 합의가 있구나. 등기해야. 협의가 있구나. 조정이 있구나. 등기해야. 등기. 186조예요. 단어 잡고. 자, 하나 갑니다.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봐 여러분이.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일어나려면 포기에 따른 효력,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해야 발생하는지 등기 필요 없는지.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포기 동그라미 하는 거야.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돼요. 등기해야. 결국 소유권 포기든 공유지분 포기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면 186조 등기해야 각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세 개는 단어만 찾아내면 돼요. 합의, 협의, 조정,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이 세 개. 자,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는 좀 이따 할게요. 자, 4번, 기억 5번. 그래서 별 3개예요.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해 단독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합의구나. 합의. 합치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기억.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 성립 조정이 됐죠? 협의 동그라미, 조정 동그라미. 조정은 협의가 됐을 때만, 합의가 됐을 때만 조정이 됐다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혹시 조정해 보신 분 계신가? 조정은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합의가 일어나야 조정이 됐다고 해요. 그 예전에 신구 선생 나온 그 사주에 뵙시다. 그 프로 아나? 사주에 나오세요. 그게 조정시켜볼래. 이혼 소송할 때. 사주에 뵙겠습니다. 그 사이 생각해보고 합의 좀 보자는 얘기예요. 양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조정은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합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합의. 조정 성립하려면.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했다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자, 5번은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또는 합유지분 포기합니다. 이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일어나려면 포기만으로 안 돼요. 등기까지, 말소 등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기 동그라미 하겠죠? 포기합니다 나오면 무조건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186조. 결국 단어 3개만 잡는 거예요. 4번, 기억 5번은 합의, 협의, 조정, 포기 이 단어에 동그라미 하고 합치, 계약, 법률행위. 그 다음 조정, 협의, 합치, 계약, 법률행위 똑같은 말이고 포기, 의사표시. 포기합니다. 제가 계속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이렇게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우리 법률행위 첫 시간 했죠. 소유권 포기. 법률행위잖아.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 설립행위. 유언유증. 그건 상대방 없는 거. 그냥 버리고 그냥 혼자 세우고 외롭게 하고. 단독행위라는 얘기는 포기가 법률행위라는 얘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그때 우리 의사표시 하나 배웠죠? 다 하나짜리 법률행위.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자, 6번, 7번이 왕별이죠. 6번, 7번.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 아닌데도. 예외니까 잘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는 판결 중 이행 판결.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자,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해야 186조가 작동돼요. 이행 판결 옆에 이렇게도 나오죠. 풀어서도 법률행위 또는 매매로도 나와요. 법률행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하는 판결. 자, 여기 봐요. 이행하라 이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숨는 지문도 있어요. 명령 이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이 판결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매수인 먹는 게 아니라 이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서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 이게 가장 긴 지문이고, 그러면 이행 판결이구나. 그 다음에 범죄 흔적이 나왔죠. 뭘 원인으로 등기를 이행하래? 법률행위 나왔잖아. 여기도 또 범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매매가 나오면 비록 판결이 떴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동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판결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이 원인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우면 돼요.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 아니지만 등기해라. 등기해라. 자,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해야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하라고 요구했어. 그래서 이 이행 판결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왼쪽에서는 제일 잘 나오고, 자, 이제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죠. 여기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했죠.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얘들을 포함한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등기 필요 없죠. 자, 단서 하나만 볼게요. 자, 법률 규정을 통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갑이 돌아가셔서 갑다시가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갑다시 상속인은 죽을 때까지 상속받은 이 부동산 등기 안 박아도 돼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안 박아도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죽을 때까지 등기 이전 등기 안 해도 소유자야. 등기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중간에 갑다시가 누군가에게 이 건물을 팔고 싶어. 그러려면 이제는 등기하고 팔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때는 이제는 등기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제 처분이 법률행위를 통한 양도니까 이제는 너 아버지로부터 상속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그 다음에 을한테 등기 이전 등기 해줘라 그 말이에요. 처분할 때는 이제는 등기해라. 자, 뭐 중요하진 않고 한번 언급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자, 바로 교재 갑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1번, 법조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죠.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놈 다 이 동네로 와요. 법률 규정. 법률행위만 아니면 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별 3개 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가죠. 상속 거기 밑에 1번, 2번 별 3개, 4번 별 3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4번 3개가 별 3개예요. 동그라미 1번 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거기가 동그라미예요. 187조. 2번 경매의 경우 최고가 매수인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법원에 매각대금 완납한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자, 4번 등기 필요 없는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판결은 바로 형성 판결에 동그라미 들어가야죠.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 대표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분할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할한다. 바로 효력이 발생 형성시켜버리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래서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아이고 여기가 다 작년 34일 기출 떴네. 올해 좀 떠주지. 올해 제일 쉬운 건데. 그죠? 올해 좀 떠주지. 왜 떴니 작년에. 상속 등기 필요 없죠. 경매 등기 필요 없죠. 형성 판결이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이죠. 다 맞췄겠네. 자, 기타 법률 규정. 법률행위 아니죠. 얘들도 잘 나와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2번도 별 3개. 3번 기억도 별 3개. 4번 5번까지. 결국 1번부터 쭉 5번까지 별 3개입니다. 자, 1번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신축 건물은 법률행위일까 법률행위가 아닐까. 건물 신축은 똑딱 의사표시 아니에요. 사실행위라고 해요.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바로 건물 완성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6번 나왔어요. 6번. 작년에 또 나왔네. 자, 2번 여기 또 아주 잘 나오죠. 매매가 무효취소 해제로 실효됐네요. 자,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로 날라갔다 가지고 제가 실효됐다. 그럼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갑한테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등기 필요 없죠? 187조예요. 그래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 복귀. 원인행위 실효로도 나오고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다 이렇게도 나오고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이렇게도 나오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 나온다는 얘기지. 자, 3번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기억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됩니다. 공통점 공통된 단어 법정이죠. 법정 법이 주는 거예요. 법이 지상권 주고 저당권 주고 법이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은 법률 규정의 준말이죠. 법률 규정 여기 있죠. 법률 규정 법정이 나오면 법률 규정 187조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주 잘 나오죠. 자, 1, 2, 3 기억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4번하고 5번 기간이 만료했네요. 그럼 용익물권 전세권은 지상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자, 기간이 만료했네요. 법률행위인 것 같아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끝난 거니까. 채권이 죽었네요. 소멸했네요. 이거 법률행위 같아요? 법률행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든 채권이 죽었든 기간이 죽었든 다 죽은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다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 신축도 이거 똑딱 의사표시 법률행위 아니에요. 사실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고 이거 원인회가 실효 무효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무효가 법률행위는 아니지. 실효됐다니 효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예, 취소 해제는 법률행위 의사표시지만 취소로 실효 해제로 실효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됐다. 그래서 이게 제일 헷갈리지. 취소 해제 나오니까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취소로 실효됐구나. 해제로 실효됐구나. 벌어진 결과물이에요. 취소 해제 이거 잡으면 큰일 나. 실효가 됐구나. 그래서 당연 복귀 등기 필요 없다. 187조. 법정은 쉽고. 기간이 만료. 사람이 죽은 거든 채권이 죽은 거든 다 똑같죠. 사망인 상속이나. 그래서 법률행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186조 왼쪽 187조 오른쪽은 항상 잘 나와요. 항상. 그래서 나오면은 작년에 상속 경매 뭐 형성판결 다 떴으니까 이제 올해는 안 뜰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뜨면 또 왼쪽 이행판결하고 점유취득시하고 또 뜰 수가 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나오면은 작년 지문 아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원인행위 실효 안 떴으니까 나올 대상이에요. 무조건 작년 34의 기출이 아닌데 별 3개가 있죠. 무조건 올해 출제 대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교재는. 자, 이제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봐야 되고 등기 청구권 봐야 되고 등기 추정력 봐야 되고 가등기 봐야 되고 오늘은 추정력까지 할게요. 우리가 3, 4, 5이 8주 나와요. 8주 9주가 나와야 돼. 왜 1월달에 9주 나오고 3, 4월이 더 중요한데 3, 4월이 8주 나오냐고.
구주가 나왔으면 제가 가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한두 개씩 더 했어. 총칙도. 근데 이놈의 8주가 나와서 제가 한두 개씩 지금 덜 하고 가는 거예요. 총칙도. 8주, 특별법까지는 기초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5월에 갈 거, 5월에. 오늘 여기 중요한 거 다 잡을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 1월달 중요한 거 엄청 했죠? 그거 다지기가 더 중요해. 새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려운 건 그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1월달 별 3개, 그 다음에 3월달 별 3개 왕별이 그것만 하라도 60점 넘어요. 그거 계속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래요. 양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죠. 등께서 오른쪽 맨 밑에 별 3개 하시고, 딱 노란색이니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누군가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 다들 이제 원인 없이를 불법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내 등기를 느껴봐요. 내 소유권 등기를 누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했어. 그럼 내 소유권 소멸할 것 같아요? 소멸 안 할 것 같아요? 소멸 안 해요. 누군가 내 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했다 해서 내 물건은 소멸했잖아요. 근데 이 괄호 단어보다 그냥 원문이 나와요. 이 경우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내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주로. 그래서 내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누군가 불법으로 말소했다고 해서 내 물권 소멸하면 큰일 나겠지. 큰일 나겠지. 그래서 이해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이제 중간 생략등 가장 중요한 거 이놈 팰 거예요. 중간 생략등. 자, 1월달에 우리가 기초를 잡았고 오늘 완성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 오늘 하나 빼놓고 다 해요. 자, 그러면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 부합법리가 작동되는 동네요. 중간생략등기에 사람이 몇 놈 나와야 돼요? 3놈 나와야 돼요. 가비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다시 매매하죠. 원래 우리 법은 너 네 앞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해. 그렇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규정을 해놨죠. 하지만 우리 국민은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래서 다이렉트. 가백에서 병으로 다이렉트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 이 가백에서 병으로 격리된 등기, 이게 바로 의뢰 등기가 생략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자, 의뢰 등기가 생략됐다. 중간 생략 병 등기예요. 우리 시험 지문에는 중간 생략 이 6글자가 안 떠요. 그냥 가백에서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백에서 병으로 격려됐다고, 이 병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구나. 그러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 처리해야 하지만 실체관계부합,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병은 돈 주고 샀죠? 등기가 비록 문제 있는 등기라도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실체가 있으면 문제 있는 이 병 등기라도 유효로 봐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실체관계 부합법이에요. 문제 있는 등기라도 뭔가 실체가 있어. 매매가 있든지, 실체는 우리 시험에 증여가 있든지 상속이 있든지 이딴 게 나와요. 매매, 증여, 상속, 매수, 양수 이런 단어가 보이고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뜨면 무조건 유효로 끝나요. 이 등기 동네에서는 매매라는 실체, 증여라는 실체, 상속이라는 실체, 매수, 양수가 다 매매죠. 이 단어들이 뜨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지문 뜨면 무효다 하면 무조건 X지문이에요. 찍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돼. 다른 지문에서 중간생략 말고. 자, 그럼 이제 중간생 다시 올게요. 이거 이제 찍는 요령이었고 실체관계 부합이 이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 위반 등기라도 중간생략 등기 유효. 자, 그러면 두 번째 합니다. 가백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래. 자, 가백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세 사람 간 가불병 3자 간 합의가 없대. 원래 3자 간 합의해야 등기 뭐 그런 걸 공부했는데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결론은 아니에요. 유효해요. 자, 가백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중간생 등기 바뀌었죠? 3자 간 합의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 3자 간 합의가 없으니까 병 등기 무효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친다 아니라고. 박히면, 여기가 범죄인적이야. 박히면 뭘로 끝나요? 유효로 끝나요. 병 앞으로 일단 중간생략 등기 격려되죠. 앞으로 이렇게 해요. 병 앞으로 박혔구나. 병 앞으로 된 이전 등기죠. 그럼 병 앞으로 박혔대요, 안 박혔대요?
박혔어. 앞으로 박혔다라고 이해. 병 앞으로 박혔구나. 그러면 설사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소수로는 유효예요. 무슨 말이 뜨든 그럼 이게 뜨겠지. 삼자간 합의가 없더라도 상관없어. 박혔죠? 박히면 병등기 유효. 중간생략 등기는 박히면 유효예요. 박히면. 병 앞으로 박히면 설사 삼자간 합의 없어도 유효. 단 이 병등기가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어. 언제? 우리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일어났다면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말만 없으면 병 앞으로 격려된 한글로 나와요. 병 앞으로 그럼 이걸 된에 동그라미 빵 하고 박혔구나. 병 앞으로 박혔구나. 박히면 유효. 이걸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병 앞으로 박혔지만 이 중간생략 등이 어디에서 일어났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한 나쁜 놈들로 봐요. 갑과 을을. 그래서 이 병등기 무효. 자 그럼 봐요. 맨 오른쪽 놈 병은 이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이 뜨면 할 수 없다로 끝날 거고. 자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이 경우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좀 해줘. 이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권리 주지 않아요. 무기 때문에 박혀도 무효고 그 전에 허가 받으러 갑시다. 이딴 권리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동네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게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할 수 없다. 이런 권리도 주지 않아요. 허가를 배제 잠탈한 나쁜 놈들로 보는데 무슨 이런 권리를 협력 청구권을 주겠어요. 그래서 박혀도 무효 등기가 되고 애초에 박으려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점에 이딴 권리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없다. 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 여부에서 1번 기역, 2번 기역 4개 다 별 3개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갑으로부터 맨 오른쪽 놈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러면 갑에게서 맨 오른쪽 놈 병한테 넘어갔죠? 머릿속으로 계산해. 중간생략 등기구나. 그럼 소수로는 중간생략 등기는 특별한 토지거래 그딴 말만 없으면 소수로는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기억. 갑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세논간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주로 X를 장난치기 딱 좋거든.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고요? 갑에게서 병 앞으로 된의 동그라미 여기 된 병 앞으로 박혔죠? 된을 박혔다. 앞으로 계속 박혔구나. 병 앞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박혔구나. 박히면 그 다음 단어가 꼭 삼자 합의 없다가 나와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박히면 소수로 가요. 효력 있다. 유효하고 같은 말이죠. 박히면 효력이 있다. 유효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박히면 유효. 앞으로 된을 박히면 소수로 가. 유효. 설사 삼자 합의 없더라도 상관없다. 박히면 유효. 하지만 2번 기억. 2번 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구나. 갑을병 삼자간 전원 합의 아래 갑에게서 맨 오른쪽 놈 병한테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생략 등기죠.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이 중간생략 등기는 갑과 병을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수로 무효예요. 이게 바로 갑과 병이 사기친 거예요. 허가 받으려고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허가 받을 때 계약서를 가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무조건 허가구역 안 나오면 중간에 병 앞으로 된 중간생략 등기죠. 소수로 가요. 무조건 무효.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나오고 중간생략 등기 동네라면 그냥 소수로 가도 돼. 무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 등기 유효다 하면 X지문. 그 다음에 기억까지 나와요. 기억도 별 3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죠. 자 그러면 소수로 가. 없다로 끝나야 돼. 권리 주지 않아요. 지금 읽어봐야지. 자 병은 맨 오른쪽 놈은 왼쪽 놈 갑에게 직접도 떴죠. 범죄 흔적 2가지가 겹쳤어. 없다겠네. 병은 직접 갑한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별관청의 허가를 배제 잠타라는 걸로 봐서 어떤 권리도 주지 않아요. 중간생략 등기 동네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게 나온 순간 소수로는 고정. 바뀌었으면 이 등기 무효로 끝나야 되고 그 전에 허가 신청자 협력 이딴 것도 청구할 권리 주지 않아요. 없다로 끝나. 없다. 자 이제 등기 격려 방법. 이제 여기 또 여기가 더 잘 나오죠. 여기서 이제 왕별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흑판을 보고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가불병 사례 문제로. 중간생 이론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다 사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세사람간 가불병 세사람간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 합의가 없죠. 그러면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등기 주소에 할 수는 없지. 삼자 합의가 없으니까 맨 오른쪽 병이 갑한테 주소에 할 근거가 없죠. 갑이 합의를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삼자간 전원 합의가 없다면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 직접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에서 해야지. 직접 안 되면 세트. 자기 채무 문제의 을을 대위에서 들이댈 수는 있다. 그래서 엄청난 세트죠. 직접은 안 되로 끝나야 되고 대위는 된다로 끝나야 돼요. 채권자니까. 채권자 대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동네가 바뀌어요. 가불병 세 사람 간에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가 있구나. 세 사람 전원이 갑이 약속해줬다는 얘기야. 병한테 내가 등기 바로 넘겨주지. 삼자간 전원 합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갑이 병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지만 이 경우에는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즉 병이 갑이 주기로 했죠. 전원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갑이 병한테 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는데도 소수로는 잇따로 유일한 예외예요. 유일한 예외. 우리 시험 볼 때 직접이 나오면 99% 없다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맨 오른쪽 놈 병은 지랑 거래하지 않은 계약하지 않은 맨 왼쪽 놈 갑한테도 직접 약속한 대로 등기 주소에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1월 달에 했어요. 자 이거 이제 두 개 추가로 이게 왕별이 두 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이거 설명부터 들어봐요. 삼자간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갑이 병한테 주기로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낮에 합의를 보고 갑이 병한테 주기로 했어. 을은 왜 중간생략 등기를 치느냐? 다 이유가 있겠죠. 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게 바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죠. 세금, 양도세를 안 내려고. 그래서 중간 합의가 왔어. 집에 온 순간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을이 A형이야. A형. 아 잠이 안 와. 기분 좋게 합의 보고 왔는데 잠이 안 와. 왜? 들키면 감옥 갈 것 같아. 법 위반이니까 세금도 추징당할 것 같아.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다음날 갑 안 되겠어. 그냥 나한테 등기 줘. 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런 거 안 되겠어. 할 수 있어야지. 자 중간세 합의했다고 해서 의뢰갑에 대한 등기청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자 이놈이 왕비래요. 갑이 병한테 주기로 합의 보고 왔다 하더라도 중간세 합의가 있다 해서 의뢰 왼쪽 놈 갑에 대한 애초에 등기청구 있잖아요.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갑이 병한테 다이렉트로 등기주 합의를 받다 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줘요 할 수 없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을은 갑 안 되겠어. 법대로 해야겠어. 그냥 나한테 등기줘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만약에 소멸한다 해버리면 대부분이 중간생략들이 강요하는 거지. 당사자가 법대로 한다는 것들 소멸시켜버려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생략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의뢰갑에 대한 애초에 매수인 등기청구권이 있죠.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의뢰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잖아요.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은 의뢰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설사 갑이 병한테 등기주로 합의를 받다 하더라도 이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을은 갑한테 그냥 나한테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놈 매매대금 5억에 계약했는데 을이 돈을 안 줘. 자, 잔금 2억으로 안 줘. 병한테 등기적으로 한 날짜 7월 1일, 잔금 받기로 한 날짜가 7월 1일. 을한테서 잔금 2억 받는 거 동시에 등기는 을이 아닌 병한테 주기로 애초에 합의가 돼 있었죠. 자, 7월 1일이 왔어. 근데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못 받는 거야. 잔금이든 매매대금이든. 그러면 생각해봐요.
갑이 병한테 중간생략 주기로 했는데 을로부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병! 우리 잔금을 안 줘. 나 어떻게 너한테 등기 주겠니? 기다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그게 엄청 나와요. 을이 매매대금을 갑한테 미지급합니다. 그러면 주어. 갑은 을한테 돈 못 받았죠? 매매대금. 그럼 병한테 들이대는 거야. 병! 나 을한테 매매대금을 못 받았어. 돈 못 받는데 너한테 어떻게, 을한테도 등기 안 줄 거고 병한테도 등기 안 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이 경우 매매대금을 못 받았다면 갑은 병한테 원래 7월 1일자 등기 넘겨주기로 했지만 자기 등기 넘겨주는 지체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동시행 항변권 지문이에요. 99%. 그래서 원래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가 동시행 관계잖아요. 원래 병이 없다면 잔금 안 주면 갑은 을한테 등기 못 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을한테도 돈은 얘한테 받아야 되니까 을이 돈 안 주면 병한테도 나 등기 못 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놈이 어마어마한 나온다. 정답 지문이에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토지거래 허가 거기하고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직접 예외니까 이 세 개. 오케이. 그걸 이제 정리할게요. 등기 격려 방법.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 세논 간 전원 합의가 없죠. 그러면 3자 합의 없다의 동그라미는 없다가 범죄 흔적이죠. 합의가 없기 때문에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등기 주세할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기억 대위에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같이 직접 한데 대위대 세트고. 자 그러면 오른쪽 2번 별 3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구나. 있는 애 동그라미 빵 해야 돼요. 문제에서 나와요. 문제에서 3자 간 중간 합의가 있다. 문제에서 나와요. 우리 문제 지문에서 안 나와. 합의가 있구나. 그럼 문제에다 동그라미 빵 해놔야 돼. 그래서 지문에 바로 들이대버려.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에서 바로 들이대버리니까 문제에다 합의가 있구나. 거기에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는데도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왕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왼쪽 놈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외워요. 왕별이니까. 그래서 갑이 병한테 등기 주기로 했다고 해서 을이 애초에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등기청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자기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외워놔요. 그 다음에 4번의 기억. 기억이 왕별이에요. 4번의 기억. 자 기억.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미지급 못 받았어. 이걸 이유로 병에게 등기 채무 이행하는 거 거절할 수 있다. 혹은 중간에 매매대금이 인상됐어요. 인상도 잘 나와요. 인상됐는데 그 인상된 매매대금 안 주는 거 똑같죠? 애초에 매매대금이든 인상된 매매대금이든 중요한 건 매매대금 미지급이 있으면 갑은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병! 나 돈 못 받았어. 을한테. 나 너한테 등기 못 줘.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에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의 기억이 왕별이에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하죠. 왼쪽 토지거래 허가 2번하고 기억도 거의 왕별급. 별 3개. 왕별 박아버릴까? 알아서 하세요. 왕별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그런 데 할만하거든. 토지거래 허가 없다. 이건 그런 데를 할만하니까 제가 잘 나오지만 왕별 안 하고. 근데 이건 완전히 예언해요. 특히 3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이해하면 돼요. 왕별이지만 돈 안 줘?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 을한테 돈도 못 받는데 갑이 왜 지 등기를 넘겨주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 못 줘 할 수 있다. 이해돼. 이해되면 앞으로 안 헷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또 10분간 쉬고 다음 갑니다.